시진핑이 명령한 24시간이 다 되어갔다. 이때 사령부의 한 물리학자 출신 정보참모가 시진핑에게 수학 공식이 잔뜩 담긴 문서를 가지고 왔다. 주성님, 상해를 공격한 지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시진핑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뚱거리며 정보참모 쪽으로 다가갔다. 그게 한반도 상공 위에서 아니 우주에서 내려왔습니다. 우주? 시진핑은 아연실색하였다. 사실인가? 정보참모는 땀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다. 네, 발사 지점이 한반도 상공성층권 위에 적에도 우주에서 발사된 것이 맞습니다. 시진핑은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 앉았다. 그럼 위성에서 발사된 거라는 말인가? 정보참모는 재차 말했다. 네, 적에도 위성에서 발사된 것 같습니다. 시진핑은 커다란 상황판을 보며 한탄하였다. 위성에서 발사되는 핵무기라니. 한국? 아니야, 이 정도면 미국밖에 없어. 시진핑은 명령하였다. 지금부터 미국과의 전면전 체제로 전환한다. 전 인민에 대해 총징병을 하고 전시 체제로 바꿔 미국의 나사도 상해에 떨어진 핵탄두의 궤도를 계산하고 백악관에 보고하였다. 나사의 보고서를 받아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놀랐다. 이봐, 위성이라고? 나사의 제이든 박사가 답하였다. 맞습니다. 나사의 계산은 정확합니다. 조 바이든은 눈을 감았다. 위성에서 발사되는 핵탄두라니. 이런 기술과 위성이 누구 것이라 말인가. 근데 한반도 위에 궤도 고정 위성에서 발사된 거라 예측됩니다. 한반도라 그럼 한국? 아니야, 한국이 그런 멍청한 판단을 할 수 없어. 그럼 북한인가? 혹시 북한의 위성인가? 조 바이든에게 나사의 제이든 박사는 잠시 당황하며 말하였다. 그게 위성의 발사 지점은 확인되었으나 위성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위성은 움직이지 않나? 그게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정지 위성에서 발사되었으나 위성이 이동한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제이든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한마디로 공격형 정지 위성이지만 이동이 가능한 위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력을 가진 국가는 현재의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다시 물었다. 우리는 가능한가?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연구 중입니다. 전력화까지는 최소 5년은 필요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매우 당황하였다. 스타워즈에나 나오는 이야기로 생각하였다. 대통령은 말했다. 중국의 자작극일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 우주군에게 정보 수집에 집중하라 하세요. 그리고 로버트 제독에게 괌으로 이동하라고 하세요. 지금은 이 상황에 대한 파악이 우선입니다. 대신 일본 해상자위대에게 중국 해군을 공격하라고 하세요. 그들이 시간을 벌어주어야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한 표정으로 멀리 창밖을 쳐다보았다. 대만 해협의 미구에라 제독은 당황하였다. 로버트 제독의 엔터프라이즈 항모 전대에서 괌으로 간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 호위대군만으로 저 중국의 함대와 교전을 진행하라는 것이었다. 로버트 제독은 조기 경보기, 그라울라 전자전기 등 어느 정도의 공중 지원만은 해주겠다고 말했다. 우리를 총알바지로 쓰겠다는 것인가? 고심에 찬 미구에라 제독은 도쿄에도 보고하였으나 똑같은 명령만을 지시받을 뿐이었다. 이거는 자살 행위이다. 미구에라 제독은 헌법을 어기고 선제 공격한 불명예를 안고 싶지 않았다. 처음부터 해군자위대의 임무는 미 해군에 대한 지원이 목적이었다. 이때 한 통의 교신이 들어왔다. 미구에라 총독님, 대만의 장이신입니다. 지금 곤란한 상황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장이신, 대만의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였다. 우리가 항공과 포병, 미사일 전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의 앞바다입니다. 여기가 뚫리면 대만도 끝입니다. 자신있게 교전하시지요. 미구에라 제독은 뜻밖의 희소식에 기뻤으나 불안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때 엄청난 굉음이 들리며 중국의 공호이시형 구축함이 피격되었다. 당황한 중국 항모전대는 급히 선에 기동을 하고 젠31 함재기들이 발진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늘에는 대만 공군의 F-16 바이퍼 전투기 편대들이 중국 함모 전대들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평양은 고요했으나 주석궁은 당황하였다. 중국에서 한국 내 주한 미군을 타격하라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전쟁 행위였다. 거절하세요. 김정은은 단호히 말하였다. 이건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공화국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일입니다. 옆에서 김정은의 눈치를 살피던 호위총국위원 리철민 차수가 말하였다. 수령님, 중국에서 북부전단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두만강 코 앞까지 내려왔습니다. 여차하면 두만강을 넘어올 기세입니다. 김정은은 더 화를 내며 말하였다. 지금 중국이 두려워 조국의 운명을 걸라는 말이야. 이건 죽어도 안 돼.
두만강 북부군에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하라고 하시오. 그리고 핵무기들을 개방하시오. 그리고 남한에 우리는 중립이라고 말하고 전 세계에도 그렇게 말하시오. 참모들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였다. 청와대는 불편하였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대리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대마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 고민이 깊어갔다. 이때 북한에서의 중립 통보를 받았다. 다행히나 한국도 이제는 입장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 청와대의 참모들은 모두 미국과의 동맹을 제안하였다. 미국과 대중국 전쟁에 참전한다면 전후 막대한 이득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입을 모았다. 중립을 선언한 북한에는 종전과 동맹을, 일본 대마도를 시류 지배하고 잘하면 중국에 대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누구도 국민과 국군 장병들의 희생보다는 경제적 이득만을 내세우는 모양새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민하였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장기적이고 중차대한 민족의 문제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조기 대선이 필요할 수도. 이럴수록 빨리 핵이 필요해.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전군의 비상대기령과 함께 대북콘을 3단계로 올리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참모총장에게 핵전략 사업인 서울 프로젝트를 앞당기라고 전하였다. 우주에서 내려온 거대한 것이 동북아를 불태우고 있었다.